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학과 박사과정 김정현입니다. 네 번째 영상이고요. 오늘은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나머지 정리 이야기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하셨을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면 나머지 정리를 하기 전에 이 내용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내용이다 보니 항등식을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재미난 수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쓴 책이죠. 데일리 수학에서 남겼던 문구를 여러분께 좀 전해 볼까 합니다. 항등식은요, 일단 여러분이 나머지 정리를 배우시기에 앞서서 가장 기초가 되고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다 보니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 나머지 정리를 할 때, 항등식은 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수업이래요. 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보다 방정식이라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정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방정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해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해를 찾는다? 그럼 어떤 해를 찾는 거야? 라고 하면 미지수 x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혹여나 연립 방정식이라는 내용이 있으면 미지수가 x 말고도 y, z 다른 기호가 있다면 그 외에 문자로 되어 있는 내용을 미지수로 보았을 때 그 미지수를 구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에 대해서 종류를 이제까지 배운 내용으로만 봤을 때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바로 1차 방정식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을 배웠을 거예요. 근데 연립방정식 배우기 전에 뭐 배웠냐면요. 1차 방정식 배웠습니다. 네, 이거 배웠고요. 3학년 때 오니까 무엇을 배웠냐면 2차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x 하나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x, y를 찾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조건을 갖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서 순서상 x, y의 해를 구하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이 구했을 거고요. 아마 여러분이 시험을 보셨다면 이런 거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x와 y의 해를 각각 a, b라고 놨을 때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문제를 많이 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실 수가 있겠죠. 또 하나,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까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은 뭐였냐라고 물어보면 ax 더하기 b는 0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1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x는 우리가 미지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a 같은 경우는 반드시 0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여야 되냐면 a, b는 상수여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지수가 x인 1차 방정식은 ax 플러스 b는 0인데 조건을 a, b는 상수지만 a는 0이 돼서는 안 된다예요. b는 0이어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3x는 0이니까 x는 0이면 되죠.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가 1차 방정식이었고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내용 x는 마이너스 a분의 b 라고 했었고 a는 당연히 0이 됐으면 안 됐죠. 왜냐하면 분모에는 0이 될 수가 없죠. 예. 분모에 0이 되는 순간 이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을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수학의 외적인 이야기로 또 꺼낼 수 있으면 보고요.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고 2차 방정식을 거론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은 똑같습니다. x를 미지수로 가질 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조건을 붙죠. a는 0이 될 수 없고요. a, b, c는 상수이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x는 물어봤어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네, 근해 공식이죠. 근데 근해 공식을 여러분이 외우면 좋겠지만 외우지 못한다면 유도하셔야 돼요. 네. 유도하는 거는 여러분이 제가 중학교 3학년 영상에도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를 방정식이라고 할게요. 근데 또 방정식을 이야기하니까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갑자기 오늘 방정식의 날만 되는 것 같은 좀 불안감이 있는데요. 그래도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 아까 얘기했던 연립 방정식. 연립 방정식에서는요, 우선 이런 내용이 있죠. 이렇게 방정식 주어지는 거 하나, 이렇게 주어지는 거 방정식 하나. 그래서 이 방정식 두 개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묶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연립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풀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풀게 되냐? 첫 번째 가감법. 두 번째 대입법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좀 약간의 에피소드인데요. 학생들에게 연립방정식을 이제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은 인식론적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감법이야. 이게 대입법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학생들은 그러면 이거는 가감법으로 풀어야지. 이건 대입법으로 풀어야지. 이렇게 됩니다. 이 용어를 알려주지 않은 채 접근을 먼저 하시고 접근을 한 다음에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보면 거기서 좀 더 도움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감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a1x 더하기 b1y 더하기 c1 이거를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위에 식을 1번, 밑에 식을 2번이라고 할게요. 지금 1번, 2번이 똑같으니까 a, b라고 해볼게요. a, b.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a 곱하기 a2를 곱합니다. 그리고 b의 식에다가 a1을 곱해요. 그러면 곱해 보겠습니다. a1, a2x, a2, b1y 더하기 a2, c1 이퀄 0이 되고요. 밑에 이 b번식은 a1, a2x, a1, b2y, a1, c2 이퀄 0이 됩니다. 이 상태를 어떻게 하냐면 빼요. 이렇게 뺍니다. 빼면 자연스럽게 날아가죠. 자연스럽게 날아가고 a2 b1 마이너스 a1 b2의 y 더하기 a2 c1 마이너스 a1 c2 이퀄 0이 돼요.
y는 뭐가 되냐? a2 b1 마이너스 a1 b2 분의 a1 c2 빼기 a2 c1이 돼요. 왜냐면 부호가 반대로 이항되니까,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이렇게 y를 정했어요. 근데 x 어떻게 돼요? x a 또는 b에 대입을 하겠죠. 이것을 a식 또는 b식에 대입을 해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상황이 제일 오류가 많아요. 이건 이렇게 해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학생들은 인신노적 장애가 가집니다. 그럼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일단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가 제일 궁극적인 목적일 거예요. x를 구할 거야, y를 구할 거야. 근데 우리는 둘 다 구해야 돼요. 그러면 둘 다 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먼저 구할래가 나와야 돼요. 구해볼까?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x가 먼저냐, y가 먼저냐, 이 이야기를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맞춰 나가야지. 나는 이게, 이렇게 푸는 거야. x 없앨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x부터 없애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x만 없앱니다. x를 먼저 없앨라 그래요. 그럼 어떤 오류가 생기냐? y는 못 없애요. 그러다 보니까 x랑 y를 구해야 되는 것은 학생들한테 분명히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 그 시켜주는 상태에서 그럼 학생들이 나 x 없애볼래요, 아니면 y 없애볼래요, 이 이야기를 둘 다 들었으면 둘 다 해줘야 돼요. 어차피 답은 똑같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의 학생들의 큰 오류가 좀 있습니다. 2차 방정식 했을 때도 사실은 근해 공식을 이야기하지만 근해 공식 전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방정식의 이야기를 신나게 해봤으니까 항등식을 해볼게요. 항등식. 방정식은 뭐였다고요? 네, 방정식은 등호가 있는 좌변과 우변에 대해서 미지수 값을 찾는 것.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등호가 성립되는지 성립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항등식은 반대예요. 반대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내용을 거론합니다. 좌변과 우변을 얘기하는데요. 좌변 이퀄 우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의 경우를 나눕니다.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항식이 있다고 할게요. 다항식이 있는데 좌변과 우변이 달라요. 그러면 방정식입니다. 두 번째, 좌변과 우변이 같아요. 그러면 항등식이에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무조건 같으면 항등식이야? 이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부분에서도 인신론적 장애를 가질 수 있어요. 좌변을 어떻게 제가 설정을 해볼 거냐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라고 설정해 볼게요. 우변을요, x 마이너스 1 괄호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봤을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거는 같나요? 다르나요? 여러분이 봤을 때요. 내가 봤을 땐 아니에요, 일단. 그쵸? 정말요? 예. 정말요?
우리가 곱해져 있는 상태면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전개해야 돼요. 전개. 전개라고 하는 뜻은 곱하기가 없어야 돼요. 같은 문자에서 거듭제곱 이건 오케이. 이거 상수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지금 곱하기가 있죠. 곱하기는 안 돼요. 곱하기는 안 돼요. 그럼 이걸 풀어야겠죠? 풀어보겠습니다. 풀면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한 번씩 뭐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하죠.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3번 하죠. 나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삭제가 고스란히 이렇게 잘 되죠. 그러니 이거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같죠. 네. 결국에 이거는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식과 이식,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이건 무엇이 돼요? 네, 항등식이 됩니다. 항등식. 이런 상태. 좌변과 우변이 다를지언정 여기 곱하기가 있으면요. 네,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또 한 번의 예를 들게요. 좌변에 x제곱이라고 할게요. 우변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만 놔볼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 곱하기니까 곱하기니까 전개해야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는 자연스럽게 하실 거예요. 합차 공식일 거라서 죄송합니다. 말하다가 지금 약간 좀 그랬어요. 말 못할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가 x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1 되나요? 아니죠? 이거 방정식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얘기하고 싶은 거. x의 값에 따라서 3가지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참이되는 등식이라고 할게요. 등식. 반드시 참이돼요. 그리고 어떤 건 참이고 어떤 건 거짓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거짓이 있어요.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x의 값이 무엇으로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서 첫 번째, 반드시 참이 된다. 두 번째,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세 번째, 반드시 거짓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위에는 항등식이에요. 밑에 둘은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등식, 방정식 이 이야기할 때 반드시 참이 된다 이 이야기보다 기억하는 거는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만 인식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좌변과 우변이 형태는 다를지언정 전개해야 같아지는 식이 있어요. 예, 전개해야 같아지는 식이 있어요. 이런 거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등식, 방정식에 대해서는 구분을 이렇게 해줘야 학생들이 이해할 때 오류가 발생을 덜 합니다.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수학적으로 의사소통을 했을 때 학생들이 듣는 거랑 우리가 전달하는 거랑 이해하는 수준의 차이 때문에 오류는 당연히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강의에서도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강의. 저는 이것을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전수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이제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이게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해볼게요. 해볼게요. 음,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를 같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이것을 한 이유는 이 식은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이에요.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하죠.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이랬을 때 a, b, c는 얼마나를 물어봐요. 이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a, b, c를 구하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이 식을 뭐 어떻게 푸시겠어요? 어떻게 푸시겠어요? A를 구해야 되고 B를 구해야 되고 C를 구해야 돼요. 일단 구해야 될 건 많죠. 구해야 될 건 많죠. 그런데 이렇게 해볼까 봐요. 우리 C를 구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X에 대한 항등식이 힌트예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던 거는 무엇이었냐면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네, 참이 된다고요. 참이 되니까 X의 값을 어떤 걸 대입해도 이 식은 성립한다는 거죠. X 대신에 2를 넣어볼게요. 대입. 그러면 잘 봐요. 이거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왜? X 대신 2를 넣어보세요. 0이죠? 없어지고요. 여기 어떻게 되나요? 네, 없어집니다. 그러면 C만 남겠죠. C는 우변 볼게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 이거 계산하는 거니까 2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2 마이너스 2 이거 계산하는 거고요. 계산하면 얼마인지를 볼게요. 되나요? 10이죠? 10이죠? 예, 그러면 C가 10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결국에 C는 10이구나. 그리고 가장 큰 힌트, 또 하나의 힌트가 혹시 보이실까요? 보이실까요? x제곱의 개수가 얼마인가요? 놀랍게도 1이죠. 1. 1 곱하기. 그러면 x제곱이 좌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데가 어딘지 보세요. 없죠? 없죠? 여기 있네? A에서만 볼 수 있어요. 놀랍게도. 놀랍게도 A는 1이에요. 금방 찾죠? 예. 이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요? B만 찾으면 돼요. B. B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서만 중간 점검을 해보면 x-2의 제곱 더하기 b의 x-2 더하기 10 이거를 계산해 봤을 때 x제곱 플러스 4x-2 이거 된다고요. 보니까 b가 엄청 클 것 같죠? 네, 제가 봐도 클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리 크진 않을 거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음.
자, 자, B잖아요, B.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제일 간단해요. 상수를 볼 거야? 1창을 볼 거야?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왜냐면 B가 걸려있는 내용은 X랑 한 번 곱해질 거고요. 마이너스 2랑 곱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창으로 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 상수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둘 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로 해볼게요. 그럼 전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전개해보면 x제곱 하나 나올 거고요. 무엇의 x 그리고 무엇 이것을 계산한 값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정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x-의 제곱을 했을 때 1창 어떻게 되죠? 네, 마이너스 4x죠. 그리고 상수 4입니다. b쪽 볼게요. 더하기 bx죠. 마이너스 2b 그리고 상수 10이에요. 그럼 어떤 게 편하시겠어요? 어떤 게 편하시겠어요? 그쵸? 제일 편하게 볼 수 있는 거는 1차식일 거예요. 여기는 더해야 되잖아요. 물론 더하고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마이너스 4 플러스 b 이거랑 뭐랑 같냐면 4랑 같은 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를 또 b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볼 수 있으니까 b는 얼마가 돼요? 네, 8이 됩니다. 8이 됩니다. 아니면 이걸로 볼게요. 4 마이너스 2b 플러스 10 그러면 이거 더해보니까 마이너스 2b 플러스 14 이게 마이너스 2죠? 플러스 14를 우변으로 넘기면요. 마이너스 14가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6이고요. b는 얼마? 네, 8입니다. 똑같죠? 결국에 우리는 b는 8까지 계산을 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a는 1, b는 8, c는 10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앞선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제가 좀 좋은 의미에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방정식은 해가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라면 두 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x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항등식은 여러 개가 다 돼요. 지금 혹시나 이 영상을 뭐 고등학생이 볼 수도 있고 중학생, 초등학생이 선행학습을 위해서 보는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를 해보시길 바래요. 항등식처럼요. 방정식이라고 해서 답이 딱 하나만 정해져 있는 그런 삶보다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항등식처럼 하다가 내가 이제 적절한 적성을 찾게 되면 그거에 여러분이 기쁨과 성취를 누리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영상을 보셨을 때 방정식, 항등식을 비록 수학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삶과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나머지 정리 본격적으로 들어갈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